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뭐 좀 그 일이 있어서 외국을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 동영상, 영상 강의안을 올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이 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또 연락을 해서 또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두 어려운 시기에 몸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뭐 어쨌든 뭐 이 상황하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냥 강의를 계속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또 그 학생들 중에 뭐 불가피하게 외국을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이캠퍼스에서 그 강의안을 꼭 수강을 해야만 그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뭐 이제 논문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티클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를 했고요. 그 뭐 서비스 퀄리티에 대한 것도 그냥 논문 쓰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글로벌 마케팅, 국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좀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으로 이 레퍼런스를 그 글로벌 마케팅 그 세븐스 에디션 칠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제일 그냥 빨라요. 그래서 글로벌 에디션이고 워런 제이 키건, MC 그린, 뭐 피어슨 출판사 그 그래서 2013년에 나온 책인데 뭐 아마 검색해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온 책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 중에 좀 이게 원서고요. 영어로 된 책이고 그 키건이라는 학자가 워런 제이 키건이라는 학자가 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키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그 경영학계에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으로 제가 이 책 중에서 챕터를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아마 학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췌해서 필요한 챕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장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소개고요. 그래서 모든 책에 보면 1장 앞에 그 learning objective 그래서 학습 목적이 나오죠. 학습 목적이 나오는데 뭐 네, 제가 한번 첫 번째는 product market growth matrix product market growth matrix 이건 뭐냐 하면은 제품과 시장을 제품 시장 뭐 성장 매트릭스 그래서 이 앤서 프란 학자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제시한 모델인데 명쾌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제품이냐 신제품이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이냐 새로운 시장이냐에 따라서 2x2 매트릭스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죠.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기업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마켓 그로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아마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도 얘기해 놓고, 요거를 통해서 기업이 글로벌하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expand,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자, 뭐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이 두 번째는 describe how companies in global industry pursue competitive advantage. 하여튼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pursue, 추구하는, 이 글로벌 산업에서의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뭐 competitive advantage는 뭐 우리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할 거고요. 다음에 compare and contrast single country marketing strategy with global marketing strategy, GMS. 이제 글로벌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이제 앞자를 따서 GMS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싱글 컨트리 마케팅 스트래티지라고 하면 도메스틱 마케팅 스트래티지, 국내 사업만 하는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할 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대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 기업 중에서 내수 시장만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죠. 사실은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 자체가 글로벌화 돼 있고 내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식시장만 봐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글로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일 뭐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그거를 또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다니다 보면은 뭐 맥도날드니 뭐 스타벅스니 이런 데들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싱글 컨트리 마케팅 스트래티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메스틱 마케팅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하지만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하자. 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ingle country marketing strategy and global marketing strategy?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글로벌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과연 싱글 컨트리 마케팅 스트래티지와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identify the companies at the top of the global ranking. 뭐 글로벌 랭킹으로 탑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이게 13년도니까 지금 뭐 20년 돼가지고 21년 지금은 뭐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가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해서 뭐 지금 100조 가치까지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2위, 3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 당연히 삼성전자고 2위 기업이 하이닉스고 그랬는데, 이제 쿠팡이 그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총 시가총액이 그 정도가 된다. 뭐 이게 이 순위라는 거는, 랭킹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단지 어쨌든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이테크 기업들,
예?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 2000년대 또 2010년대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성장해 오면서 지금 예?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그 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 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 보면 예? 그 기업들이 그 상당히 그 미국 시장에서도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당장 그 보면 예? 오늘의 어떤 뭐 미국에서 뭐 애플이라든지 그죠?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소위 얘기해서 뭐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인가요? 뭐 아마존이랄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예? 오르고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만 봐도 예? 그것만 봐도 뭐 글로벌 마케팅이 그냥 기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뭐 explain the stages a company goes through as its management orientation evolves from domestic and ethnocentric to global and region-centric. 뭐 이거는 그 이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경영 지향성, 뭐 경영자의 지향성, 글로벌 마켓을 보는 해외 시장을 보는 경영 지향성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챕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discuss the driving and restraining forces affecting global integration today 하면 오늘날 해외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요인과 저해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한 6가지에 대해서 1장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덕트 오리엔테이션 프로덕트이 기존 existing 프로덕트이냐 뉴 프로덕트이냐 마켓 오리엔테이션 시장에 대한 지향성이 기존 시장이냐 새로운 시장이냐에 따라서 2x2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간다. 예를 들어서 이 농심에서 신라면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기존의 신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 고객들한테 더 많이 먹도록 간다. 그런 전략을 마켓 페네트레이션 스트래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켓 페네트레이션 스트래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라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카레 라면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기존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팔았다. 네? 뭐 한국 사람한테 판다. 물론 이제 그 신라면 기존 신라면이 카레 라면이랑 얼마나 다르냐? 뭐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존 시장에 카레 라면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가져간 거니까 이거는 뭐 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그 빨간색이죠.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신제품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거. 그러니까 신라면을 가지고
기존의 시장이 아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지금 신라면은 전 세계 뭐 거의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시장이 아니었던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진출한다 그랬을 때는 시장 개발 전략이다 이거죠. 시장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장 개발 전략.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간다, 뭐 다이버시피케이션 스트래티지다 그랬을 때는 이거 뭐죠?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뭐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심이 취급하고 있지 않던 제품이 아니에요. 뭐 커피다, 뭐 커피 관련된 거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든지, 그죠? 아니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비관련 unrelated diversification 그래가지고 비관련 산업, 예를 들면 뭐 건설업, 예? 건설업에 그 들어가는 경우, 예? 건설업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부터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할 거는 뭐 요때 뭐 마켓 페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부른다, 디벨롭먼트 전략이라고 부른다, 마켓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라고 부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사실 또는 어떤 현상, 기업의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현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안목,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학문의 세계는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원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은 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정의를 하고, 그 개념에 대해 정의를 한다는 것은 그 개념, 그 정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간다는 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기에 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범위도 포함되는데 구분, 뭐 종류, 구분, 세분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앤서프라는 학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전략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가지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 프로덕트, 마켓 이렇게 2x2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참 대단한 연구예요. 벌써 50년 전에 이런 연구를 제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보면 이거 뭐 당연한 얘기네,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학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성장을 2x2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 전략을 2x2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이런 안목을, 이런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팩트, 어떤 뭐 피나미넌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시각, 어떤 뷰포인트에서 봐야 되는가, 그때 기준이 되는 변수가 무엇이냐. 이게 요 2x2는 그 다음에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기존에 있는 뭐 세계적인 뭐
컨설팅 펌에서 다 쓰고요. 기업들에서 다 쓰고요.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코비드 요새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것도 둘로 나뉘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랑 제품이 과거에 있었던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어떻게 뭐 바뀌냐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장에서 결국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소비자가 바뀌잖아요. 소비자의 행동이 여러분들 바뀌겠죠. 여러분들의 소비자 행동도 바뀌고 우리 다 그 다음에 또 위생이라든지 어떤 방역에 더 민감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그런 능력을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죠.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글로벌 마케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뭔지 뭐 마케팅만 해도 뭐 엄청나게 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뭐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할게요. 먼저 이제 그 밸류 이퀘이션이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들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가치라고 했을 때는 프라이스 분의 베니핏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프라이스 분의 베니핏. 프라이스 분의 베니핏인데 프라이스 분의 베니핏인데 여기서 그 프라이스라는 것은 결국은 인풋이에요. what to give. 소비자가 주는 거. 그죠? 주는 거 대신 소비자가 얻는 거. 내가 얼마를 희생하고 얼마를 얻냐 이거죠. what to give 분의 what to get. 이게 value인데 거기 what to give에는 뭐 money도 있고 time도 있고 effort도 있고 있다는 거죠. 얻는 거는 뭐 거기로부터 얻는 거. value.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풋분의 아웃풋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꼭 돈으로 화폐로 계산되는 거 외에도 존재한다. 이걸 볼 수 있고요. 이걸 value라고 하고요. 또 마켓은 뭐냐면 사람이나 조직체가 뭐 기업, 조직 등이 모여 있는 것인데 뭔가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할 의지가 있는 거 이거를 시장이라고 한다. 이거를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는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고 디맨즈가 있어요. 니즈가 있고 원치가 있고 디맨즈가 있는데 니즈는 뭐냐 하면 필요로 하는 뭐 결핍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갈증이 있다. 갈증이 있다 또는 뭐 배고프다. 뭐 보다 따뜻해지고 싶다. 이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니즈라고 그러고요. 그게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또는 학습에 의해서 소비자들 개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배고파도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에서는 배고플 때 쌀국수를 먹고 싶은 거고요. 그죠? 중국에서는 뭐
만두, 뭐 차오파이, 뭐 차오파인가요? 차오파인가요? 뭐 그런 거 먹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치랑 김치찌개랑 밥 먹고 싶고, 이런 거를 원치라고 해요. needs 원치. 그리고 demands는 그거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수요라고 그러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구매력으로 백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디맨스라고 합니다. 백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디맨스로 한 거다. 뭐 이런 거 학부시 때 여러분들 다 배운 거라서 하는데,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석사과정 학생들 중에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옛날 책을 좀 찾아보면 되고요. 뭐 여기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케팅은 고객, 단골,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들을 창출하고, 크리에이트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들의 집합과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얘기한다 이거죠. 결국은 마케팅은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운동을 통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화장을 통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옷 같은 거를 잘 입어서 또 하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또 아니면 또 어떤 시술이나 수술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욕구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나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그런 활동과 기관들의 집합, 그리고 프로세스,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마케팅은 고객, 단골,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가 있는 제공물들을 창출, 커뮤니케이션, 전달,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다. 에?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들의 집합, 그리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는 사실은 조금씩 바뀌는데,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AMA라고,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뭐 이게 언제 이렇게 나왔을까요? 뭐 2008년도에 이제 했고요. 거기 뭐 이렇게 마케팅 파워라는 사이트에 보면, 마케팅 파워닷컴이라는 마케팅파워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그런 정의 같은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은 학부 수준의 마케팅이 좀 부족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케팅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리뷰, 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복습 일정이니까.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케팅, 또 국제 경영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 comparative advantage랑 globalization and global industry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economic globalization이라는 것은, 경제적 세계화, 글로벌화는 constitutes integration of national economies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through trade, direct foreign investment, with cooperation and on multinational short-term capital flow, international flow of workers and human, generally flows of technology. 그러니까 경제적 세계화는 이제 뭐 정치적 세계화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세계화도 있고, 문화적 세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우리가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경제학 측면에서 세계인데, 경제적 세계화라는 것은, 그죠? 국가 경제를 통합하는 거다. 그죠? 국가 경제를
인터내셔널 경제로 통합하는 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냐? 뭐 트레이드가 뭐죠? 무역. 다이렉트 포린 인베스트먼트 또는 이제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도 되고 다이렉트 포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이렇게 진출해서 뭐 공장도 만들고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죠. 생산해서 다시 또 수출하든지 뭐 거기 중국 내수시장을 하든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베트남에다가 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직접 공장이라든지 회사, 법인을 지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하는 거. 이거를 보통 얘기하는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FDI.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외 간접 투자, Foreign Indirect Investment랑 좀 구별되는 거죠. 인베스트먼트는 단지 자본만 투자하는 경우에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뭐 꿔준다든지 대출해 준다든지 뭐 이럴 때 이거를 Foreign Indirect Investment라고 하면 Direct Foreign Investment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Short-term Capital Flow 뭐 단기적인 자본의 흐름 뭐 어떻게 보면 Indirect Foreign Investment라고 볼 수 있고요. International Flow of Worker and Human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국가도 많이 성장을 하고 뭐 1인당 국민소득 높아지고 그래서 또 그런 노동력을 이 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서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뭐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무슨 어떤 택배라든지 이런 서비스에도 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또 이 동남아권에서 이 사시는 분들은 그 오토바이를 잘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또 기술만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Flows of Technology 이런 것들이 경제적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 세계화다. 네. 그래서 2004년에 자그디시 바가티라는 학자 아마 인도 분이신 것 같아요. 학자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거를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많이 또 이 국제 경영학, 국제 마케팅 또는 마케팅 경영 전략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기업이 왜 만들어지고 이렇게까지 기업이 중요하냐? 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원래는 그냥 인간이 개인이 산 거죠. 그죠? 개인이 옛날부터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살고 뭐 가족끼리 살다가 이제 협력해서 살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다가 야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 우리끼리 이렇게 개인 단위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냐? 에? 그 조직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나온 거고 기업이라는 게 나온 거고 기업은 특히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네? competitive advantage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value creating strategy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임플리멘트 하면 실행이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근데 이런 기업은 not simultaneously being implemented by any current or competitor. 현재의 또는 경쟁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동시에 수행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 창출 전략을 수행할 때 그런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예, 잘 알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 경영학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랬고, 뭐 사회에서도 그랬고,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법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서 중요한 게 기업이 왜 탄생했냐, 기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기업은 왜 디퍼런트하냐, 다르냐, 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라는 게 왜 탄생했고, 기업 중에서 어떤 거는 살아남고 어떤 거는 사멸했고, 더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랬을 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거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노벨상 그런 것도 많이 나왔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자꾸 많이 해요. 책을 또 읽으시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생각도 또 많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업을 만들게 됐나?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코비드 19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기업은 기업이지만 지금 근무하는 형태가 재택근무가 된다든지, 회의하는 형태가 줌이나 팀즈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다음에 글로벌 인더스트리는 어떤 산업이냐면, 글로벌 산업이라는 건 어떤 산업이냐면, 경쟁 우위가 여러 그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 단위로 오퍼레이션, 뭐 오퍼레이션이면은 뭐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돼요. 사업장, 오퍼레이션, 사업이 퍼져 있어서 이것들이 통합되고 레버리지 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글로벌 산업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레버리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보다 이게 다른 나라 가서 원가가 더 싼 나라, 아니면 내수 시장이 더 좋은 나라, 기술이 뛰어난 나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할 때 더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있다 이렇게 하죠. 원래 이제 레버리지는 뭐 우리가, 내가 돈이 부족한데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날 때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on a worldwide scale,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사업체가 펼쳐져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레버리지 함으로써 그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 이걸 글로벌 산업이라고 그러죠. 원래 레버리지는 지렛대죠. 지렛대. 조그만 그걸 통해서 더 큰 몇 배나 되는 걸 볼 수 있는 걸 레버리지 이펙트, 그러면 지렛대.
put another way 하면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put another way, an industry, 산업이라는 것은 global to the extent that, 글로벌하다, 글로벌하다, to the extent that, 뭐한 범위에 있어서 기업의 산업 지위, 한 국가에서의 기업의 산업의 위상이 다른 국가에서의 산업에서의 위상과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일 때, interdependent 할 때, interdependent 한 범위에 따라서 글로벌하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여기서 했던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기업이라는 거, 또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라는 거, 또 글로벌 인더스트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학자들 뭐 바가티라든지 반이라든지 또 티건, 뭐 만약에 여기 인용이 없으면 이 책에서 있는 대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책 저자가 얘기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업의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은 이제 뭐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코스트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전략인데, 코스트 리더십은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저원가를 원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돼야겠죠.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해야겠죠. 그죠? 이거를 코스트 리더십 스트래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 가격이 더 싼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우리 여러분들 마트에 가도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더 비싼 거 있죠. 오렌지 주스라고 그래도 이 더 비싼 제품, 그거는 품질이 우수한 거죠. Product differentiation, 이건 제품 차별화 전략.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라고 그러면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따옴인가 이런 거는 되게 주스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거는 훨씬 더 그 품질이 우수한, 퀄리티가 우수한 그런 제품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프로덕트 퀄리티,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 전략이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또 하나는 포커스 스트래티지. 포커스 스트래티지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있긴 있는데 주로 이런 메인스트림 시장은 아니라서 남들이 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는 걸 포커스 스트래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커스 스트래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 하면 뭐 예를 드는 게 편한데, 그 오렌지 주스 시장에서 뭐 남들이랑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무슨 뭐 이 성인병 예방에 좋은 아주 그런 오렌지 주스다. 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성인병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오렌지 주스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포커스 스트래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위스의 세계적인 네슬레라는 기업이 있죠. 네슬레. 뭐 유제품 뭐 이런 거 많이 파는. Nestle is focused. We are food and beverages. We are not learning bicycle shops. 우리는 음식이나 음료 사업을 한다. 우리는 바이시클 샵은 아니다.
그리고 even eat food, 음식에 있어서도 모든 필드를 우리가 취급하는 건 아니다. We are not in all fields. There are certain areas we do not touch. There are certain areas we do not touc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 특정 에어리어가 있다.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we have no biscuit, cooki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for competitive reason. 우리는 경쟁력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스켓이라든지 쿠키 같은 건 우리 취급하지 않는다. And no margarine. margarine 하면 마가린이죠. 마가린. 그 버터의 대용품, 좀 저급품이죠. 그 margarine 같은 것도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We have no soft drink because I have said we either buy Coca-Cola or we leave it alone. 우리는 소프트 드링크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뭐 사든지 또는 그냥 놔둔다. This is focus. 이런 게 포커스 전략이다 이런 거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음식이라든지 뭐 그 베버리지 그 음료 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걸 취급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우리는 음식에서도 뭐 쿠키도 신경 안 쓰고 마가린도 안 먹고 코카콜라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깔려 있는 게 그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제품만 우리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포커스 스트래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저기 보면 이 미국의 그 NFL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내셔널 풋볼 리그 같은 데서도 미식축구 그런 것도 글로벌하게 이제 프로모션을 합니다. 글로벌 그 진흥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캐나다나 뭐 China, Germany, Japan, Mexico, and the United Kingdom 이런 나라로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지금 돼 있는 거를 이걸 그런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2010년도 가을에 뭐 런던에 있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NFL 시범 경기 이전에 뭐 이렇게 제프 백이라는 God Save the Queen, God Save the Queen이라는 그런 뭐 영국 국가인가요? 뭐 요거를 이제 한 거죠. 샌프란시스코 49ers랑 덴버 브론코스랑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경기를 미국에서 미국 사람끼리 즐기던 거를 이거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고 특히 전 세계 시장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시장 뭐 규모가 크고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또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구매력이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게 아주 참 뭐 저는 이제 싸우고는 있지만 이게 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날 뭐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막 깜짝깜짝 놀래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뭐 세계가 이렇게 크게
가지 않는 한 이렇게 우여곡절을 걷다가 잘 되지 않겠냐. 그게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한데, 그죠? 그게 너무 큰 이제 뭐 중국도 뭐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넷플릭스 보시면은 이거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그 OTT 컨텐츠 프로바이더,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렇게 볼거리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뭐 전 세계 시장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굉장히 지금 잘 그게 되고 있죠. 성장이 빠르죠. 이거 보면 세계화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마케팅이라 국제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포커스 스트래티지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의를 대학자들이 이미 얘기해 놓은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value, 고객들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계화를 하는 거고요. 세계화를 하는 이유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하는 거고요. the focus, 뭐 어떤 초점 집중 전략을 통해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하는 게 보통 보편적이고 their relevance and they should guide marketing efforts in any part of the world. 이게 달성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느 시장이건 마케팅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profitability, 이익을 남기면서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뭐 전달하고 뭐 소통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포커스 전략, 그런 시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no longer on abstraction인데 이게 좀 end로 되어 있네요. 이 세계화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다. 더 이상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but a stark reality, 아주 강력한 현실이다. 뚜렷한 현실이다. stark reality. Choosing not to participate in global market, 글로벌 마켓에 난 안 갈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누구나 다 글로벌 마켓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꼭 바이러스랑 똑같아요.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이동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계화 시대에서 나만 안 그럴래 그러고 살 수 없는 거죠. All firms, 모든 기업들은 all firms, regardless of their size, 그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have to craft strategy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world market. 그 월드 마켓의 보다 넓은 그런 컨텍스트에서의 전략들을 뭐죠? have to craft, 전략들을 크래프트해야 된다. have to craft라는 거는 뭐죠? 뭐 이렇게 뭐 맞춘다, 뭐 접목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전략을 이렇게 갖고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정한다, 뭐 접전한다, 접목한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에 변화하는 그런 어떤 컨피규레이션,
시장의 그 구성에 그 예상하고 anticipate하고 예상하고 대응하고 respond하고 그리고 또 adapt하고 하기 위해서 된다. 여러분들 그 영어 뭐 아마 또 석사과정이고 이런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영어 원서를 보거나 뭐 하거나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 학생들 우리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쭉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쭉쭉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번역을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다 보면 들어오고 이제 읽다 보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왜 안 들어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분들 영문 아티클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단어 공부를 꼭 사전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길 바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뜻 한두 개 찾아보고 억지로 껴맞춰서 해석하지 말고 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찾아보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 뜻을 한번 해보기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전에 열어놓고 거기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뭐 있어요? 스타크? 스타크 한번 찾아보세요. 스타크 STARK 뭐 그러면은 뭐 냉혹한, 엄연한, 뭐 삭막한, 황량한, 뭐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뭐 제가 강력한 뭐 이렇게 해서 해석했는데 뭐 그런 거죠.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stark reality. 예? 그 두 번째 뜻에 나오죠. 아무 색채나 장식이 없이 뭐 삭막한, 황량한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으니까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자는 포로 수용소에서의 냉혹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또 거기 음성으로 이것도 보고요. 또는 차이가 극명한 뭐 stark difference 차이가 완전한 뭐 stark terror 부사는 stark naked 하면 완전히 벌거벗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더 내려오면 제가 여러 번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의어에 뭐 plain, simple, stark, bare, unequivocal, bold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불쾌하지만 하여튼 피할 수 없는 냉혹한 엄연한 그런데 꼭 뭐 불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simple, stark, bare, unequivocal, bold 있고 문형 함께 쓰이는 말 있고 또 뭐 영영사전 harsh and unpleasant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스타크라는 단어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굉장히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단어 공부를 많이 해야 뭐 영어 책이라든지 영어 논문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문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영어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크레이그 앤 더글라스라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뭐 대단한 대가 책도 유명한 책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Comparison of Single Country Marketing Strategy and GMS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domestic 마케팅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에서는 뭐 우리 STP라고 알죠. Segmentation, Targeting, 뭐 Positioning. 그래서 Target Marketing Strategy와 Marketing Mix Strategy, 뭐 제품, Price,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하는데 글로벌 마케팅 스트래티지에서는 글로벌 마켓 파티시페이션 해외 시장에 참여한다. 해외 시장에 참가한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그 마케팅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엔트리 모드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데, 마케팅 믹스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던 라면을 가져가서 외국 시장에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똑같은 라면을 가져갈 거냐, 뭔가 좀 다르게 할 거냐, 어? 제품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유통 측면에서, 촉진 측면에서 좀 다르게 할 거냐. 그게 한 가지 제품을 똑같이 그냥 가져가는 거를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스탠더다이제이션, 표준화, 뭐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좀 바꾸자, 수정하자 이랬을 때는 어댑테이션 또는 모디피케이션 또는 뭐 디퍼런시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차별화 전략. 해외 시장에서는 그 시장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덕트 어댑테이션 또는 스탠다이제이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이렇게 집중화, 컨센트레이션 하기도 하고, 마케팅 활동을 또 어떻게 조정 통합하고, 인테그레이션하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해외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하던 마케팅 사피를 어떻게 뭐 변화할 것이냐, 어댑테이션 할 것이냐,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고, 또한 아울러서 집중화 전략과 코디네이션 전략 또는 인테그레이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싱글 컨트리 마케팅 스트래터지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제가 아까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하면서 그거의 개요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일장에서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 특히나 또 에스노센트릭,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또 해요. TRISM, 폴리센트리즘 또는 리저센트리즘 또는 지오센트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로벌 시장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향성 그걸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향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 앞자를 따서 EPRG 모형, EPRG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에스노센트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에스노센트릭 또는 에스노센트리즘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 뭐 자국 중심주의, 모국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서 his or her country is superior to the rest of the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께 제일 좋아 이런 사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유사성만을 고려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거죠. 에? 그래서 product and practices that succeed in the home country 국내에서 성공한 게 외국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anywhere 세계 어디에서는 성공. 이거를 주로 도메스틱 컴퍼니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좀 예전에 글로벌 단계 이전에 인터내셔널 단계의 기업들이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인터내셔널 컴퍼니가 되고 결국은 이거는 스탠다다이즈 또는 익스텐션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스탠다다이즈 또는 익스텐션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그 뭐 우리 거가 그냥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맥도날드 생각하면 돼요. 맥도날드 또 스타벅스도 그래요. 스타벅스 같은데 뭐 우리가 좋아하니까 걔네들 좋아하겠지. 뭐 빅맥 좋아하겠지. 그래서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에스노센트릭 그리고 뭐 모델 같은 거를 쓰더라도 꼭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델 같은 걸 쓰더라도 그 같이 그 세계 시장에서 뭐 글로벌 스타라든지 이런 걸 똑같이 가고 아니면은 뭐
모델 자체는 달라졌더라도 내용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뭐 이런 거 똑같이 가능한 거.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데 대표적인 이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를 점령해 놓고선 우리나라 그대로 자국 그대로 옮겨가려고 그러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방식이고 덜 된 방식 또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을 때 쓰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네가 항상 우월하다고 보는 그런 장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스노센트리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노센트리즘. 두 번째 이제 폴리라는 말은 아까 에스노라는 게 이제 민족 그런 거 폴리는 이제 많다는 거죠. 센터가 많다는 거예요. 폴리센트리즘. 폴리센트리즘은 센터가 많아서 each country in which a company does business is unique. 모든 나라는 다 특성이 있다. 모든 나라는 다 독특하다.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나라는 사업을 하는 모든 나라는 독특한데 모든 subsidiary가 for each subsidiary가 각 자회사가 그 자신의 독특한 사업이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게끔 되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현지 시장,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그 환경 특성,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회사가 성공하려면은 다른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멀티내셔널 컴퍼니라고 한다. 이때는 현지 시장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localization strategy 또는 adaptation strategy 또는 localized or adaptation approac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음에 region centric은 region을 관련 지리적 단위로 이렇게 좀 지역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한국을 여기 동북아시아네 이거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 입장에서 왜? 우리끼리는 다름을 느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걸 세부적으로 다 나누려면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통합하는 데도 하고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테그레이트 시키자. 우리가 나프타다 그러면은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로 보고 북미를 하나로 보고 나프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뭐 Free Trade Area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USMCA 그래가지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 일정 지역을 통합하는 전략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전 센트릭 리전이라는 거랑 센터랑 묶어서 이렇게 하고 주로 이 GM이라는 회사가 이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execut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re given considerable autonomy when designing vehicles for their respective regions. 하면은 각 지역의 vehicle 그럼 자동차죠. 자동차를 설계할 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 경영자들한테 그게 이제 리저 센트릭이다. 그래서 GM은 미국 회사죠. General Motors Global Product Plan used to be four regional plans staped together. 이게 뭐냐 하면은 2004년에 리 허킨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GM의 글로벌 제품 계획은 네 가지 뭐 지역적인 계획을 네 가지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 한꺼번에 스테이플 뭐죠? 스테이플러 그러면은 호치켓 하죠. 한꺼번에 이거를 묶은 통합하는 그에 사용된 게 GM의 글로벌 제품 전략이다. 그러니까 아마 4개 시장이 미국, 유럽, 뭐 아시아, 뭐 저기 또 한 시장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 거를
우리가 리저 센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지오센트릭. 지오가 얘기하듯이 지구란 얘기잖아요. 지오센트릭 그러면은 하나의 지구인데 views the entire world as a potential market and strives to develop integrated global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 synthesis of ethnocentrism and polycentrism. 맨 위에 자국 중심주의와 폴리센트리즘, 그거를 폴리센트리즘, 폴리센트리즘은 지역 중심주의라고 다국 이런 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센터가 많다 그래서 다국, 복수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원어로 공부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 그냥 좋을 거예요. 이거를 종합한 거고 월드비유라는 거는 시장과 국가와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창출하는데 글로벌 스트래티지가 어떤 거냐면은 현지 시장의 니즈라든지 원칙에 대응하는 그런 글로벌 스트래티지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을 하고 국가 간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 같은 게 좀 흐릿해진 그런 거다. 그래서 베네똥이라든지 옷 회사죠. 할리 데이비슨 저거죠. 오토바이 회사, 토드 신발 회사, 갭 옷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쓰고 또 combination of standardized extension 그런 전략과 localized adaptation 전략을 마케팅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그런 전략을 지오센트리라고 한다. 예,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요. EPRG 모형은 요거 말고도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EPRG 모형부터 다음 슬라이드부터 계속 하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결국은 EPRG 모형은 기업이 해외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 거로서 이 에스노센트릭, 폴리센트릭, 리저센트릭, 지오센트릭 이렇게 네 가지로 바라보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바라볼 때 그 나라를 약간 어떻게 무시하거나 뭐나 이런 좀 주관적인 생각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해서 버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자기 스스로의 위상, 내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저거를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요거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관련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공부도 하고 좀 생각도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온라인 올리로 첫 수업을 했고요. 지난번까지는 다 이제 이 강의실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있어서 또 저희 경우에 따라서는 줌 수업이라든지 또 오프라인에서 학교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수고했고요. 하여튼 제 부탁이 있다면 리딩을 좀 많이 관련되는 책이나 논문들을 많이 좀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 EPRG 프레임워크에 이어서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